저는 오늘 혈당과 호르몬, 건강한 몸과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비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다들 요즘에 그 트렌드가 바로 혈당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또 혈당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인데,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현명한 방법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MC 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호주에서 국립병원에서 간호사, 스페셜리스트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23살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서 너무너무 좋은 나라여서 살고 싶었고, 또 제가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진로를 간호사로 정하고, 거기서 간호대학교를 나오고, 제가 정말 원하던 병원이었던 세인빈센트라는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급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백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근무를 했었고요. 요 사진은 제가 그때 근무했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은 현재 뉴스킨 사업을 비전을 보고 하고 있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볼 때 뉴스킨과 파마넥스는 뉴스킨의 건강기능식품 라인이 파마넥스인데요. 이 파마넥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를 공부할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점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파마넥스는 자연에서 얻어 과학으로 입증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한 회사이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철학? 식물 데이터 영양소가 가장 많은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회사이고, 뉴스킨에 1998년도에 합병이 되어서 지금 현재 뉴스킨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유타주와 중국 상하이에 또 이렇게 연구센터, R&D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제약회사 연구원 피셜? 건강기능식품에 제약회사들은 돈을 연구비 R&D 비용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으로 양약을 개발할 때 R&D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뉴스킨은 건강기능식품 라인을 출시할 때 모든 R&D 뭐 임상 실험, 뭐 재료 연구 엄청난 시간을 들이거든요. 한 예로 메타라는 제품과 멘탈 건강 관련된 마이너 360은 약 7년여간의 연구 끝에 나온 제품입니다. 양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7년이나 연구한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좀 제대로 만드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이 회사를 알아볼 때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220명이 넘는 과학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과학자문위원들로는 여성의 역사를 바꾼 경구 피임약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작고하신 칼 주라시라는 박사님께서 항히스타민도 만드시고 또 여성 역사를 바꾼 경구 피임약을 개발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파마넥스의 자문위원회로 활동하셨습니다. 면역학의 의학 영양학의 권위자인 조지 할펀 박사님도 저희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또 한국 분으로는 정명희 가천의대 교수님께서 또 정명희 교수님께서는 저희 나라 건강기능식품 그 위원회 최고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또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또 이분도 저희 파마넥스 자문위원회로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 햇서, 뭐 GMP 이런 마크 보시잖아요. 이런 마크를 보고 보통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텐데,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 이 두 가지, 특히 GMP 마크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설, 설비, 원료, 제조 공정 관리, 품질 관리부터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GMP 마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는 의미겠죠. 하지만 파마닉스는 한 단계 더 위인 자체 공정 프로세스인 6S 공정을 따릅니다. 원료 선정부터 원료 수급을 예를 들어 볼까요? 녹차라고 해서 다 같은 똑같은 녹차가 아니죠. 어떤 녹차보다 어떤 녹차는 훨씬 더 고품질에 원료값이 훨씬 비싸고 훨씬 우수한 품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국 절강성에 있는 여린 녹차잎이 가장 우수하다 하여서 저희는 녹차잎을 원료로 쓰는 모든 제품을 거기에서만 수급합니다. 만약에 거기가 자연환경으로 파괴된다면 아마 그것이 들어가는 제품을 단종시킬 정도로 상당히 원리 원칙, 되게 보수적인 회사가 바로 파마넥스인데요. 뉴스킨인데요. 규격, 그리고 표준화. 모든 캡슐이 동일한 함량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건강기능식품에서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파마넥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뭐 함량이 얼마야, 뭐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 안전한가를 건강기능식품을 고르실 때 우선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고,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오고, 자연이 예전보다는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거기가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있다면, 오염물질이 정확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면, 독도 같이 먹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파마넥스는 안정성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데 GCMS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수영장 아시죠? 그 정도로 넓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잉크 한 방울이 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걸러내는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것은 뉴스스펜 3라는 제품인데 여기 네알씩 드시는 제품이에요. 요 까만색이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무조건 바다에서 등푸른 생선에서만 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생선인 멸치 종류가 가장 오염도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먹히고 먹힐수록 오염도는 중금속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멸치인 이 엔초비라고 하는 것을 잡는데 그것도 옮기는 과정에서 안 좋아질까 봐 바다 앞에 공장을 세워서 바로 추출하는데 이 추출하기 전에 혹시 엔초비가 아닌 크릴새우나 다른 작은 생선이 섞였을까 봐 DNA, 멸치 맞냐고 DNA 테스트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설마 그럴까 의심이 가신다고요? 증거 자료가 있으시니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하지 않는 기능 입증인데요. 얼마나 우수한지 이것이 어떤 효율을 내는지 임상시험을 합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컨트롤 자체가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 모든 6가지 과정을 통과해야만 여러분께서 손안에 파마넥스 제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어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미 아프신 분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봐드리고 그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일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아프지만 아직은 입원할 정도는 아닌 이런 분들에게 더 나아질 수 있는 아건강 영역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선택할 때 비전도 보았지만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비만 시대입니다. 이제 주요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비만 시대예요. 성인 5명 중에 2명이 정상 체중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둘러보니 많이 뚱뚱하지 않은데요. 글쎄요.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일 수도 있고요. 팔다리는 특히 이런 겨울을 점점 옷이 두꺼워지는 계절에는 참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본인은 알 거예요. 나의 내장 지방이 예전보다 1인치씩 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초고도 비만이 10년 새 약 3배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특히 이 가장 심한 단계인 비만이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20, 30대, 40대까지 이 3단계의 비만 유병률이 가장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가장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20, 40대가 건강 관리를 할 시간이 없지 않나? 야근을 하고 바빠서 집에 돌아와서 허겁지겁 야식을 먹지는 않나?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지는 않나? 그대로 돌볼 시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해보았거든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비만이 국내 약 1,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만이 왜 위험하냐면요. 난 살찌는 거 상관없어. 이 체격이 있어야 힘이 나오지. 죄송하지만 틀린 말씀입니다.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만은 또 다른 질병, 제2형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약 200여 종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험에도 코드가 있는 거 아시죠? 보험에 코드가 있다는 말은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시면 음주 흡연보다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비만은 개인 의지와 생활 습관만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적게 먹고 밤에 먹지 않고 일찍 자면 건강해지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그쵸? 다 알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작심삼일에 그치고 1월 달에 목표로 그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남자는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35세, 39세, 그리고 여자분들은 갱년기 이후인 70세, 74세, 이때 이후에 가장 비만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만은, 이것도 기사인데요. 고혈압 유병률이 비만인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이 맞죠? 네, 비만은 고혈압을 또 유발시키는 또 질병의 원인입니다. 비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비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즘 트렌드인 혈당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혈당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환자한테도 들어봤고, 뭐 평소에 당 충전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혈당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뭐 뭐든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밥심, 맞습니다. 밥심인데요. 이 중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 신체의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뭐 뇌세포도 활동을 할 것이고, 간세포도 활동을 할 것이고, 신장에 있는 세포도 필터링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차에 기름과 같은 휘발유 같은 존재죠. 특히 탄수화물 섭취 시 그것이 소화되어서 포도당으로 뭐 복잡 탄수화물이든 단순 탄수화물이든 뭐 순서는 그 스피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액에 흡수됩니다. 이때 혈액 속에 존재하는 포도당의 농도를 바로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드셨을 때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혈중에 이게 당의 형태로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 조절. 저희 몸은 상당히 똑똑해서 넘치면 줄이고 줄이면 다시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에도 그것이 있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은 혈중에 있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요. 근데 혈당이 낮아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혈당이 낮아지면 기운이 되게 없거든요. 이 또 췌장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바로 이 당, 에너지를 다시 혈당의 형태로 바꾸어서 혈액 속에 다시 이 당을 적절한 농도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낮추고 저혈당 상태가 되면 기운이 없어지니 그럼 안 되잖아요.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췌장이 다시 글루카곤이라는 걸 내보내서 간에 있는 글리코겐 에너지를 다시 당의 형태로 바꿔주는 혈당 항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해서 모든 걸 조절하지만 우리가 잘 돌보지 않아서 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상 혈당 수치 한번 볼게요. 혹시 저는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약 7일째 사용 중인데요. 조금 이따가 자료에 제가 체험해본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혹시 체열기가 있으시거나 당뇨 환자분들 전 단계 분이셔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은 공복 혈당이 70에서 100,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90에서 140 사이가 정상 혈당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수치를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더욱더 집중해서 오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혈당이 에너지화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혈당이 넘칠 때 왜 비만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우리의 에너지, 자원, 혈당이 부족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하지만 넘치면 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장 지방의 주요 원인, 비만의 원인인데요. 우리 우리 혈관에 있는 혈액 속에 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을 이 세포에 쏙 보내서 에너지로 쓰게 하고 뇌에도 쏙 보내서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우리가 뇌를 너무 많이 쓰면 막 단계 땡기잖아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의 혈당이 혈액 속에 존재하면 2개는 세포가 쓰고 2개는 내가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6개가 남았잖아요. 그 남는 4개는 2개는 간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저혈당 상태에서 간에서 글리코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글루카곤에 의해서 그 글리코겐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의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너무 똑똑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 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에너지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로 저장되고 또는 근육의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남았잖아요. 10개가 좀 많이 먹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거의 남는 두 개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닐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남는 거, 세포의 뇌에, 간의 근육에 다 쓰이거나 저장되고 남는 이 당은 배에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음, 안 되면 좋은데 굳이 되죠, 그쵸? 바로 이게 내장 지방 증가의 원인인데요. 그러면 얘도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잖아.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내가 밥을 안 먹고 굶고 이러면 에너지로 쓰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연비가 좋다면 이 내장 지방이 쌓인 이 저장된 이 당은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아요. 잘 반응하지 않고요. 먼저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체지방이 가장 마지막에 타는 이유입니다. 굶어서 빼면 근육이 먼저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굶어서 빼시면 안 되겠죠? 그럼 이 내장 지방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내장 지방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많이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당뇨는 생각보다 복잡해서 은근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체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이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혈당 농도가 증가했을 때 나오는데 이 포도당을 세포에 아까 에너지로 쓰이게 전달한다 했잖아요. 근데 효과적으로 이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비만 또는 과도한 내장 지방.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혈당이 높아 내장 지방이 쌓인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사이클인데요. 내장 지방이 많아도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아지고 혈당이 높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도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뭐 하나는 커트를 해줘야 좋아지겠죠? 그리고 오타가 났네요. 잘못된 식습관, 고지방 및 고당분을 계속 드시는 경우. 근데 저는 사탕도 안 좋아하고요, 케이크도 안 좋아하고요. 저는 뭐 단 음료도 안 좋아하는데요. 음, 국수, 정제된 탄수화물, 식빵, 흰밥, 당이 아주 아주 충만한 케이크 같은 아이입니다.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 먹으면 완전 혈당 고공행진하거든요. 네, 탄수화물 중독도 사탕 하루 종일 깨물고 계신 것과 똑같이 아주 아주 고당분의 성분입니다. 또 다른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운동이 부족한 거. 아까 근육에 저장한다 했잖아요. 근데 근육이 많이 없다면 저장이 잘 안 되겠죠. 이 당이 저장될 데가 없으니까 내장 지방에 저장되겠죠. 운동 부족, 근육 부족 또한 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고요. 유전적으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내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서양인처럼 단 음식을 드시게 될 경우 당뇨 확률이 훨씬 높은 거 혹시 아시나요? 서양 애들은 아이스크림도 튀겨 먹습니다. 모든 거 다 튀기잖아요. 튀긴 음식은 또 튀기고, 그쵸? 막 도넛, 뭐 진짜 별걸 다 튀기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바로 당뇨 급행열차 타십니다. 서양식의 디저트 습관을 따라 하신다면 큰일 나는 이유가 동양인의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근데 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이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가 쭉 유전적 질환으로 있다면 더욱더 취약하십니다. 조심하셔야겠죠? 만성 스트레스 또한 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인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수면 부족, 염증 및 호르몬 변화, 코르티졸,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 코르티졸이나 에스트로겐 감소 뭘까요? 여성분들 폐경기 이후에 뱃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바로 이 호르몬 변화죠. 이 모든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것들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시려면 이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지 좀 아셔야 돼요. 왜냐, 인슐린이 저항이 있는 거랑 세포가 당을 쓰는 거랑 뭔 상관이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혈액에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이가
이 세포에는 인슐린이랑 반응하는 인슐린 수용체가 달려 있거든요.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그래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쏙 하고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에 반응하게 달라붙으면 세포 안에 있는 당을 운반하는 아이가 이렇게 세포막으로 이동합니다. 세포막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혈당이 쑥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에너지화 되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 수용체를 막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면 둔감해지는 거예요.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잖아요. 반응이 없어지는 거. 원래 민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고혈당 농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또 이게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혈당이 더 높으니 내장 지방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복부 지방에서 이 지방이 내장 지방은 특히 왜 안 좋냐면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막 이렇게 신호를 줘야지 이 수용체가 반응하고 포도주 운반체가 막 그 당을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막 방해해요. 이거를 막 방해해서 세포 내로 정상적인 에너지 운반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고혈당 농도가 지속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 요인은 면역 체계를 약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활력도 있고 뭐 면역 세포가 에너지를 받아야 뭐 염증성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에너지가 없어요. 당을 못 받았거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잘 싸울 수 없고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면역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이유고요. 당연히 제2형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제2형 당뇨가 무서운 건요. 이 고혈당이 무서운 건요. 혈관벽을 계속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세한 혈관이 많은 눈, 신장, 팔다리부터 망가뜨리는데요. 이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에 이제 우리 신장이 필터링 그 여과해주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여과 기능부터 이 생각해 보세요. 피가 너무 달아. 고혈당이 너무 많아. 농도가 너무 진해. 그러면 이 필터링 할 때 우리가 그 조청을 생각해 볼까요? 설탕이 많이 들은 조청 점점 끈적끈적해지죠. 그게 막 그 필터하는 기관을 막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필터가 제대로 될까요? 물 필터하는 것보다?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점점 신장을 망가뜨려서 최고로 안 좋은 단계는 신장 투석까지 가는 신장 투석 환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2, 3일에 한 번씩 물도 하루에 1리터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화장실도 가지 당연히 못하죠. 초콜릿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 드실 수도 없고 2,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내 몸에 모두 피를 빼서 투석기에 돌리셔야 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정말 불가한 병이 바로 투석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걸 얘기하지 않냐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이라는 건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보험도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 투석까지 정말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전 단계인 혈당의 위험성, 인슐린 저항성을 높아지는 걸 막고 민감도를 높이는 걸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또 이 눈이 망가지니까 망막 변병이 올 수 있고요. 당뇨병 아이고 자꾸 노타가 되게 많네요. 당뇨병 신경장애 뭐가 있을까요? 손발이 괴사되는 것들, 손발 잘라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혈관이 망가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농도가 계속 짙으니까 자꾸 벽에 뭐가 끼어요. 그러면서 혈관이 망가지는 고혈압, 뭐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치매도 혈관성 치매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알츠하이머의 위험도도 높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들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게요.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고 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하는데 건강하다면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최고 14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날 때 이 현상을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진단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왔던 의학계도 최근 식후혈당 스파이크에 주목하는 추세다. 혈당 변동이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 내적 환경의 항상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쭉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춤을 춘단 말이죠. 춤을 추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혈당이 뭐 3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그 췌장의 베타 세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로 혹은 혹사를 당한다. 네. 방금 짧은 영상 하나 보셨는데요. 요즘 상당히 트렌드인 혈당 스파이크와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아까 항상성 유지한다 했잖아요. 높으면 낮아지고 낮으면 다시 높게 해주는 그런 향상성인데 이것을 넘어선 기준으로 우리가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건 롤러코스터처럼 높이 치솟았다가 급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동폭이 크다는 것,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산등성이 같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일어나면 혈당 조절 위해서 췌장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왜 혈당이 많아졌으니까. 너무 많다. 인슐린 많이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럼 당 흡수가 필요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인슐린이 아무래도 올라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왔으니까 인슐린 막 내보냈는데 너무 많이 내보낸 거야. 그래서 확 떨어집니다, 당이. 그거를 반동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저혈당이 되면 우리 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배고파. 에너지 부족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먹죠. 먹죠. 그럼 다시 또 혈당이 급등합니다. 얘가 단순 탄수화물, 뭐 잔치국수, 식빵, 흰 밥만으로 반찬 몇 가지, 뭐 고기나 뭐 야채, 식이섬유 이런 거 없이 드셨을 경우에 이상하게 1시간 반, 뭐 1시간 뒤에 배고파. 이런 것들이 급격한 대사로나 인슐린이 과도한 분비가 오고 빠르게 저혈당이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의 민감도도 떨어지고, 아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비만도 더 잘 걸릴 수 있겠죠. 혈당 안정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완만하게 오르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자주 배고프지도 않고 인슐린 민감도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불필요한 지방 축적, 과식, 과당분 섭취 등이 반복되면서 비만을 유발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체중 유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계에 이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몸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비만이 되었나, 나의 왜 내장 지방이 계속 증가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해주면 일단 첫 번째, 식습관.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고구마, 뭐, 그, 갈색 빵, 뭐, 갈색 쌀, 뭐, 현미,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이겠죠. 혈당을 완만하게 오르게 하고, 빨리 당으로 분해되지 않아서 또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인데요. 나쁜 탄수화물은 뭐가 있냐면 뭐 다 알고 있으시죠? 케이크, 흰밥, 떡볶이, 떡국, 뭐 잔치국수, 흰쌀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겠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억제해주는 식이섬유가 많은 당질이 많은 식이섬유를 당질이 많은 음식전에 혹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것까지 들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도 현미밥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난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끼 한 자루 들고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죽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습관만으로, 의지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참 찾기 힘들고, 많이 그걸 하신 분들은 TV나 인스타에서 스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전쟁은 템빨 아닙니까? 게임도 아이템빨이잖아요. 당연히 전쟁에 최신식 총과 바주카포를 들고 나간다면 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승리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끼가 아닌 이러한 최신식 무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식후 혈당 상승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식품이고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개 또는 두 개씩 꼬박꼬박 섭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은 귀리 식이섬유와 멀버리가 주로 들어가 있는 기능성 식품인데요. 이 마이애찌에 특히 식이섬유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기관으로 들어왔을 때 혈당으로 된다 했잖아요. 이 혈당이 이 소화기관에 들어온 이 혈당들이 혈액으로 배출되지 못하도록 이 마이애지가 꽉 잡아줍니다. 약 20% 정도를.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꽉 잡아줘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또 완만하게 떨어뜨려주는 혈당 상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정말 정말 좋은 기능성 식품인데요. 이것은 밑에 있는 표는 귀리 세기섬유 연구 결과입니다. 섭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요 녹색이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귀리 세기섬유인데요. 혈당 변동 폭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시면 이 파스타라는 앱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5분마다 혈당이 재어지는데 마이애치를 섭취하지 않고 며칠 동안 실험 삼아 평소에 입에 땡기는 음식들을 먹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초코 크루아상 반 개 먹은 거예요. 반 개. 반 개 먹었는데 혈당이 249까지 올랐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짜장면을 먹었더니 혈당 최고점. 그리고 2시간 후에도 계속 최고점. 원래 2시간 이후에 혈당이 내려와야 되는데 정상 혈당 수치는 140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430 칼로리 정도 하는 유탄 과자를 또 하나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혈당 최고점을 232까지 찍더니 2시간 후에도 여전히 181을 찍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주황불이 떴거든요. 바나나 건강하다고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었는데 무슨 일입니까? 바나나 먹자마자 186까지 물론 내려오기 다른 것보다 뭐 초콜릿 크로와상이나 짜장면보다 빨리 내려오긴 했지만 186을 찍었고 그 다음날에 또 아침에는 두 개를 먹었더니 187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도 그냥 단독으로 먹는 거 위험한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이애찌를 먹었을 때 한번 볼게요.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화해 주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후 혈당 상승 및 인슐린 상승폭이 정상화가 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와 하고 포도당이 나왔다가 또 인슐린이 막 나와가지고 와 하고 떨어지면 세포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좀 더 천천히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마이 엣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좋은 음식 다 알고 계세요. 샐러리 좋고요. 푸른색 음식 좋고요. 생선 좋고요. 닭가슴살 좋죠. 그쵸? 그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먹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 엣지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생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가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너무너무 도움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닭강정을 먹었을 때 또 후토마키 김밥을 먹었을 때 147 엄청 안정적인 혈당폭을 보이고 있고 또한 돌솥 비빔밥을 먹었을 때 157 정도까지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후에도 원만하게 내려오는 혈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사례인데 농심 너구리 라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혈당이 200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애치 드시고 나서. 이것은 상당히 어 되게 선방하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초콜릿 크로와상 얼마라고요? 248 반 개 먹었는데 진짜 딱 두 입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칼로리가 두 배나 높은데 마이애찌가 선방을 했다. 그리고 혈당도 완만하게 떨어졌다. 네, 보실 수 있고 이것은 같은 음식입니다. 같은 음식 비교 원하시죠? 제가 일하는 곳의 지하 1층에 요 제육볶음과 콩비지가 상당히 인기라서 저는 자주 먹는데요. 똑같이 먹고
마예찌를 먹지 않았을 때 혈당 최고점 220을 찍더니 마예찌를 먹고 났을 때 혈당이 166까지밖에 오르지 않는 똑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마이애찌를 적용했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거든요. 이렇게 요즘 재밌게 마이애찌를 먹으면서 또 실험도 하고 또 마이애찌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 이 배고픔이 빨리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혈당이 완만하게 하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한 번 더 하나 더 알아볼게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인데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만병의 적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에너지를 훨씬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해요. 아까 그 뇌랑 세포가 쓰고 난 남은 에너지 어디다 저장한다 했죠? 간이랑 근육에 저장했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빼서 써요. 그래서 혈당의 농도가 혈당이 상승되거든요. 근데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았다 하고 지나가는 것들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받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당연히 고혈당 상태가 되니까 증가시키겠죠. 혈당 조절에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살이 자꾸 찌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뇨의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 글씨 너무 많죠?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처럼 글루카곤만 보시면 돼요. 근육에 저장되었던 간에 저장되었던 이 글리코겐을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나와서 다시 혈당이 낮을 때 빼서 쓴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간에서 근육에서 다시 에너지를 글리코겐을 당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를 높이거든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캄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필캄과 또 티알미의 마이트라이언프가 여기 넣진 않았는데 마이트라이언프가 스트레스를 원만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L테아닐, 레몬밤잎, 백목련, 꽃잎 추출물로 주로 되어 있고요. 이 요게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이 필캄을 드셨을 때 이 뇌에 알파파가 증가하는데요. 이 알파파는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그런 뇌파예요. 이 뇌파가 필캄을 드신 이후 45분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뇌파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시는 효과가 있는데요. 제 고객분은 이거를 먹으니까 남편이 밉지 않더라. 남편의 잔소리를 안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경이 불안정한 10대 자녀가 계신 분들은 또 그 아이가 조금 더 짜증을 덜 부리고 하는 또 효과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에도 여러 가지 또 비만에도 혈당에도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필캄 또는 트라이엄프 추천드립니다. 수면 부족해도 혈당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수면이 부족해도 또 비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살을 빼고자 하는데 내가 수면이 불규칙하고 잘 못 잔다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 수면부터 잡으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셔야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혈당도 안정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욕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인데요. 렙틴은 그만 먹어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먹어라는 호르몬인데 잠을 잘 못 주무실 경우 렙틴이 감소하고요. 먹으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되게 배가 고픈 이유예요. 음, 진짜 내가 밤을 새서 그때 막 오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거든요. 호르몬 때문에 이 그렐린이 증가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호르몬은 감소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또 뭘 찾게 되는 야식을 드시게 되는 그게 비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콜티솔이 증가하면 이 지방,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꾸 에너지를 혈당을 막 한다고. 그럼 남는 혈당 어디로 저장된다고요? 남는 혈당? 내장 지방에 저장된다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받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을 경우에 내장 지방이 계속해서 축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되게 떨어져요. 우리도 잠 못 자면 막 반응이 느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도 똑같아요.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인슐린. 왜냐하면 이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반응 안 하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슐린이 높아요. 인슐린이 높을 때는 또 이 지방 저장을 촉진합니다. 그게 또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에너지를 잘 소비할 수 없게 돼요. 당연히 신체 활동도 잘 하지 않게 되죠. 밤을 새시고 운동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수면이 부족할 때 비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을 잘 자야겠죠. 근데 저는 잠을 잘 못 자요. 수면제 처방까지는 아니지만, 아니면 수면제를 먹고 있지만, 수면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고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전쟁은 아이템빨이라고 했죠? 이 나이트 타임, 저도 현재 먹고 있는데요. 나이트 타임의 주 성분들은 미강 주정 추출물, 자주 개자리, 샤프란, 마그네슘인데 이 네 가지 것들은 신경 안정을 도와주고요. 수면에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연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 건 아시죠? 이 나이트 타임에는 이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는데요. 이건 스트레스나 혈당 수치도 완화해 줄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도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주 성분은 미강주정 추출물인데 자연 유래 기능성 식품이고요.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개선, 신경 안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미강 주정 추출물의 이 임상 실험인데요. 요 다이아제팸은 수면제입니다. 다이아제팸이나 졸피뎀 이런 것도 수면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이 미강 주정 추출물을 드셨을 경우에 이 미강 주정 추출물은 나이트 타임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미강 주정 추출물을 드셨을 경우에 다이아제팸보다 이 수면제의 문제점은 뭔가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나이트 타임은 내성이 생기지 않고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거의 동일한 그런 임상 자료입니다. 수면의 질을 유지해 주고요. 내성이 없고 그러므로 장기적인 섭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임상 실험인데요. 수면 시간 및 수면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잠은 자는데 자꾸 깨거나 자꾸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것들 없이 꿀잠, 말 그대로 꿀잠이라는 수면의 효율성을 개선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전 누웠는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3시간, 4시간이 돼도 잠을 못 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약 효과를 딱 느낀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복용했을 때인데 지금은 먹고 나면 약 한 10분, 15분이면 거의 탁 컷입니다. 자거든요. 그리고 콜티졸의 스트레스의 농도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잠도 잘 자야 돼. 그러면 내가 혈당을 높이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걸 도움받을 수 있는 마이애찌도 알겠고, 수면에 도움되는 나이트 타임도 알겠어. 그럼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아까 이 뇌랑 세포에 쓰이고 남은 혈당이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죠? 간과 근육에. 그럼 근육이 많아지면 당을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내장에 덜 가겠죠. 맞습니다.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근육을 키우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먹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걸어요. 저 매일 걸어요. 혹시 그냥 산책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근육을 키워주지 않는 운동입니다. 무산소 운동, 한마디로 근육이 찢어지는 운동을 하셔야지만 근육이 키워지는데요. 어, 이 근육이 인슐린 역할을 또 해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자주 하실 때 이 인슐린 저항성을 대체해서 다른 걸로 이 근육으로 대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초기 당뇨이신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간과 글리코겐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에 뇌랑 세포에 쓰이고 남은 당이 저장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훨씬 많다면 당연히 혈당이 많이 글리코겐 형태로 적은 사람보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 어, 당이 저장되지 않아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지 당연히 않겠죠. 근육이 없는 사람보다 근육을 많이 키우셔야 되는 이유고 근육이 혈당을 완만하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약 없이 혈당을 잡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혈당의 80%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일련의 과정이 초회복인데 이것에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필수 요소다. 골격근, 근육에서는 당 흡수가 크게 감소한다. 당을 흡수한다.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근육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의 당 흡수량을 보시면 내장이나
뭐 지방이나 뇌에서는 정상인과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똑같아요. 거의 비율이. 하지만 정상인이 근육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근육 점점 없어지는 거 혹시 아시나요? 허벅지 점점 얇아지시고, 그쵸? 그게 이 당뇨에 걸리시면 계속 근육에서 막 근육을 뺏어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골격근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 흡수량이 훨씬 더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근육이 인슐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커지는 거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흔히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쇠질이라는 거 한마디로 덤벨 운동이나 스쿼트나 달리기를 하실 거라면 빠르게 땀이 나도록 뛰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무산소 운동을 하실 경우에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을 입습니다. 근육 조직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찢어져요. 그래서 근육통이라는 게 스쿼트나 뭐 이 플랭크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생기는 건데요. 단백질을 이때 드셔주시면 단백질이 이렇게 근육의 손상된 부분에 와서 쏙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 근육이 요 근육이 원래 상처난 부위가 평평하지 않고 예전보다 살짝 볼록해지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죠? 그것처럼 근육이 이렇게 살짝 초과해서 부풀거든요. 그것이 바로 근육이 팽창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근육이 손상과 재생을 반복하면 찢어졌다가 좀 더 커지고 찢어졌다가 단백질 먹어주면 좀 더 커지고 이러면서 근육이 팽창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근육은 늘지 않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저 괜찮아요. 저 지금 근육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근육이 많으셔도 나이가 드시면 점점점 근육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4시간 동안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죽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근육이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당연히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으신다면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점점점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혈당 완만하게 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사라지는 거겠죠? 운동과 단백질 섭취, 초회복의 필수 요소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리 현대인들 1950년대와 이 단백질의 섭취 수준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80년이 지났는데 세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다니요. 그쵸? 그러면 나는 닭가슴살 하루에 3덩이 먹고 계란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근데 요즘 환경 오염 때문에 예전처럼 음식물에 그렇게 영양소가 많지도 않고 또 내 몸 상태에 따라 흡수되는 속도도 좀 다르고 효율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솔직히 쪼끔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재미도 있으니 음식으로도 섭취하시되 하루에 한 포 정말로 흡수가 잘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고퀄리티 있게 만든 쉐이크를 드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알미, TR90, TR9 이렇게 3가지의 쉐이크를 추천드리는데요. 티알미와 TR90은 에이즐락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쉐이크입니다. 이 쉐이크는 한마디로 어떤 거에 좋냐면 식사 대용하시기 되게 좋아요. 난 바빠서 자꾸 끼니를 걸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데 이 에이즐락 성분이 있어서 나이가 먹으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지방 분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막 감소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근육 생성이 좀 낮아지고 근육 분해가 빨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낮아지는 노화로 인해 낮아지는 근육 생성 유전자를 다시 젊었을 때 좀 돌려주고 지방을 또 분해하는 게 옛날엔 잘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지방 분해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것도 노화의 하나의 일종인데 지방 분해 유전자를 다시 예전처럼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리셋해주는 그런 에이즐락 성분이 TR미와 이 TR90 쉐이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티 에이징 쉐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 분해 유전자, 근육 생성 유전자를 리셋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또 TR미 쉐이크에는 로이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좀 더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프리미엄 쉐이크입니다. 나는 근육이 너무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TR9 쉐이크를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동물성 단백질 20g이 들어있고요. 이 TR9를 드시고 저희 어머니는 약 3개월 제가 TR9 쉐이크 드렸었는데 근육이 약 3kg 정도 증가하셨습니다. 64세이신데 괜찮죠? 너무 괜찮죠? 64세가 근육 3kg 느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는 혹시 트레이너가 있으시다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혈당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혈당을 낮추는 법에 노력과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셨을 때 TV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신이나 이런 데 뭐 가끔 인터뷰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바쁜 이 현대 생활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셔도 에이즐락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노화를 거스르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정말 효율적으로 220명의 과학자가 만든 저희 파마넥스 제품으로 혈당 안정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혈당 안정화를 시키시고 스트레스, 혈당 안정화를 시켜주지 않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수면 부족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다라든가 이 세 가지 것들을 해결해 보신다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마이애지 너무 좋아하고요. 마이애지 먹었더니 혈당이 안정화되면 혹시 피부도 좋아지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 가슴이랑 등이랑 이런 턱에 이렇게 잡히는 미세한 오돌도돌한 여드름이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데는 좋아지는데 여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잘. 근데 제가 마이애지를 딱 2주 열심히 하루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챙겨 먹었더니 없어졌어요. 혈당이 안정화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혹시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혈당 문제가 아닌지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뭐라고요? 아이템빨. 감사합니다.